안녕하십니까. 출근길 들린 아파트를 전해드리는 우대밤 부동산 이창섭입니다. 네, 심영석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뉴스 전해주시죠. 예. 서울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이자 대신 월세가 낫겠다. 연끌 접고 월세 찾는 사람들 많아지더니 결국 이 말은 이제 월세가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이겠죠. 네. 네, 그래서 월세 매물은 줄고 월세 거래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8월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이건 이제 가격 지수입니다. 네, 아까 저번에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수급 지수는 이제 사실은 수급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월세 지수는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KBS 나오는 통계인데요. 116.1이니까 일단 100을 넘으면 가격이 그 전 기준 시점이 100일 거거든요. 기준 날짜.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가 2021년보다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은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로 눈돌릴 수요가 많다. 뭐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전세 가격 엄청나게 4년 전에 엄청나게 올랐다. 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하고 월세는 보니까 금리에 따라서 그죠?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은 전세는 대부분 자기 자본이었고요. 그래서 전세는 그나마 좀 자본력이 있는 분. 월세는 정말 쟤는 보증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전세도 상당수가 그런 대출을 끼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이런 이동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빨리빨리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매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 거래량이 늘면은 월세 매물은 줄겠죠. 그래서 그렇죠. 매물 줄면은 그만큼 가격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또 사실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긴 했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진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출근길 들리는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파트를 좀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들려드리는 거 있는데 이게 거꾸로 좀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아파트는 사실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본다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 좀 제가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다면은 이 아파트는 사실은 교환 가치 그러니까는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좀 투자가 접근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용 수익에 대한 그거에 대한 투자로도 매력적이지 않은가. 왜냐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이런 면에서는 좋지 않나. 사실 오피스텔이나 다른 이 사용 수익을 주로 하는 주거이나 상업용 그 부동산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처럼 드라마틱한 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달 생기는 월세 수익 정도? 근데 이런 아파트는 둘 다 좋은 거 아닐까요?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수익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자본 수익과 운용 수익 그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자본 수익은 시세 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용 수익은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 수익이 되게 크죠. 그래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자본 수익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상가를 샀다가 몇 년 만에 2배, 3배가 올랐다, 이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월세 수입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한 5, 6% 정도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합쳐서 되는 게 투자 수익인데, 월세 수익이 많은 상품은 투자 수익, 시세 차익이 적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큰 상품은 또 월세 수익이 적어요. 예전에 우리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네, 그렇죠. 그런데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2배씩, 3배씩 오르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월세 수익도 나오는 상품이 꽤 많아졌다. 여기 이제 기사에도 보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이제 개포 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겁니다. 전용 8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호평이죠. 월세 3억에 480만 원. 와. 야, 이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매매가랑 한 30억.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30억 정도 30억이면은, 예를 들면 연간 4%라고 하면은, 한 1.2억, 세금 떼고 1억이면은, 뭘 해봐야, 이거 이자보다는 안 돼요? 4%보다 수익이 높은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하듯이 월세 수익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은행 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월세 수익만 있는 거거든요. 그쵸. 원금은 그대로, 또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30억짜리다 이러면, 30억짜리가 조금 있으면 4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걸 따지고 본다 그러면, 이 월세 수익이 이제는 상당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짜 큰 월세 수익은, 여기 보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고 잘 아시는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입니다. 전용 159제곱미터니까요. 대략 한 6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증금 5억에 월세가 2,500만 원. 이야.
1,500만 원? 야.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이제는 아파트도 가능하다. 그럼 굳이 우리가 상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렇죠. 공실에 대한 스트레스,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뭐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그냥 내가 노후 대비해서 그죠? 하나 가지고 있고 나는 그냥 뭐 실버타운 임차로 들어가지고 살면서 그쵸. 예, 내가 뭐 개포자이 프레이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500만 원씩 예, 오르면서 나중에 시세도 더 많이 오르고. 아니, 이거는 진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집중 근접이 잘 돼 있는 그 10평대라든가 20평대 아파트는 진짜,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아마 강남은 한 3, 400, 그러니까 여기 월세가 3억 원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까지 다 돌리고 이러면 최소한 3, 400원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특히,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팁까지 드려야 되나? 드릴게요, 그냥. 예, 드릴게요. 사실은, 특히 강남 쪽은, 네. 학군 때문에 사실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네. 이게 지금 이것처럼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임대가 아니라 단기 임대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에어비앤비에서 뭐 이렇게 굴리면은 사실 이렇게 실제 주택 임차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언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목동이나 마포나 뭐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이제 겨울하고 여름에 방학을 이용해서 특강 들으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엄마랑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이제 뭐 한 몇 달 두 달 있을 그거 이제 단기 임대인데 요게 굉장히 비싸요. 요게 1.5배에서 만원이 200까지.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충분히 낼 수도 있고 또 깔고 앉았으면 또 여기 또 시대 차익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강남은 이게 참 사고 싶네. 이래저래 진짜 돈 버는 곳이긴 해요 진짜. 제 동생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시원 사업하는데 그쵸.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대치동에 이제 다가구 주택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고시원 비슷한 걸 해보려고 했는데 시대인재라고 하는 학원에서 와가지고 유명하죠. 네, 몇십억 더 줄 테니까 팔아라. 오. 네, 그래서 시대인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상품화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게 그 부모가 따라오고 이러면 로스가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혼자 보내고 거기서 그냥 그 밥부터 시작해서 뭐 라이딩까지도 다 시켜주는데 그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원금 비슷한데 300만 원. 와. 수익이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주변에 시대인재 빌딩들이 엄청 많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게 확실히 이게 월세 상품, 아파트 월세 상품이 굉장히 확장됐다라는 걸 드린 게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잘 나가던 로봇공학 박사를 때려치고 공인중개사 이 부동산 시장에 한 획을 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제가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게 벌써 뭐 8년 넘었네 벌써.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800만 원, 900만 원, 1,몇백만 원짜리 월세 그때도 나갔었어요. 그때도 나갔는데 어디냐면은 그 마포구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전부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랑머리들, 우리 쉽게 코쟁이들. 까만 머리도 가끔 있습니다. 네네, 까만 머리 외국인들 뭐 하여튼 뭐 있는데 다 보면은 이제 뭐 무슨 뭐 구글 코리아 무슨 뭐 맞아요. 코리아 이쪽에 그 한국 지사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원래 그쪽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임원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회사에서 집을 얻어주는데 이게 뭐 워낙 미국하고 우리나라 GDP 차이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야 그거 그냥 탁탁탁 잘 얻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처음에 부진국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우울해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 가면 너 해달라는 데 다 해줄 테니까 가라. 뭐 이래가지고 그럼 1,000만 원짜리 집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사실 그때는 고가가 몇백만 원 월세 낸다? 그게 좀 약간 그런 걸로 국한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는 느낌이라. 재밌는 말씀 또 드리면 어차피 뭐 우리가 이것저것 이야기하니까요. 그 예전에 제가 목동에 하이페리온 주상복합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 유명한 거 계시거든요. 임대를 줬었어요. 제가 뭐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갖고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임대를 줬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임대차 만료 기간 다 끝나가니까 그때 할머니가 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어가니까 이번에는 월세로 돌리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있는 월세는 12%였어요. 그래서 1억이면 그냥 10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 전세가 5억인가 뭐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500만 원을 줄 테니까 보증금 없이 그리고 그 연세 같이 이렇게 깔세처럼 이제 한 번에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근데 아무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500만 원 월세라면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거든요. 야, 그걸 누가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아니, 내가 알아야지 그걸 임대를 줄 거 아니냐. 지금 있는 할머니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분 뭐 다리도 불편한데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거 참 이러면서
그 세컨드 분한테 누군가가 이제 집을 마련해 주는데 전세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복잡고 또 자식들이 주렁주렁 네, 쓰면 그래서 큰 돈 넘어가는 게 빨리 쉽지 월세로 않죠. 해가지고 보증금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안 했었어요. 지금 후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주 고가의 월세는 뭐 회사에서 내주거나 그죠? 아니면 좀 특이한 상황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없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아파트 쪽 월세가 좋은 게 제가 오피스텔을 좀 몇 개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오피스텔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뭐 단점이 여러 개 있는데 제 큰 단점이 이게 월세를 제때제때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1년을 그냥 쌩까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랑 보증금에서 까라고. 근데 이제 보증금이 배수가 월세 뭐 10개월치? 뭐 1년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으면 아까 그 계좌프로 그랬으면 욕 아닙니다. 여기 개표 잘 그려졌습니다. 계좌프 같은 경우가 뭐 3억에 뭐 400, 이게.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정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쪽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괜찮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은 1000에 100 이게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뭐 2년 산다 그러면. 차라리 오피스텔은 좀 나아요. 그래도 내가, 그래, 뭐 몇백만 원 손해보고, 농도소송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 이제 초창기에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통 보증을 한 10개월? 뭐 1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쌩까잖아요? 와, 이거 손해가 미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했냐면은, 형이랑 같이 이거 재소전 파일을 하자. 재소전 뭐 이제 들린 아파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내가 상가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월세가 되게 비싸다 그러면은 꼭 재소전 화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변호사한테 그냥 돈 100만 원 주고 하면 되거든요. 재소전 화해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바로 그냥 월세를 2기 이상, 상가니까 3기 이상 연체하면은 그냥 즉시 그냥 강제 퇴거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데 재소전 화해라는 게 재소전 말 그대로 내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화해,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되고 그래서 고가 월세를 뭐 이렇게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데 아파트는 이거는 보증금이 크니까 그것도 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뭐 3억에 아까 뭐 480만 원 뭐 이건 뭐 4년 사셔도 그러니까 계약갱신 처분까지 다 쓰고 사셔도 전혀 문제 그러니까요. 보통 그 정도 잡거든요. 우리가 보증금 월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그리고 뭐 사실 이게 또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치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금이 또 올라가면 또 월세도 또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4억에 100만 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진짜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상가나 오피스텔 월세 주시는 임대인들은 늘 이게 걱정이고 그렇죠. 늘 통장에 그날 꽂히는 날에 꽂히면은 항상 안심을 합니다. 한 달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는 어차피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공실도 거의 없고 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개포동에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가 뭐 공실이 난다 이런 뭐 사실 생각이 힘들고요. 그리고 임대 들어온 분들도 다 여유 있는 분들이고 누가 여유가 없는데 480만 원을 매월 내면서 그 월세를 살겠습니까? 근데 그분 생각에는 많은 돈을 넣고 전세 사는 것보다는 자기는 그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전세 나와봤는데 신정동이니까 신정동에 떡볶이 하는 데가 어디지? 신당동. 신당동 같은 네, 거기 이제 월세를, 전세를 놨는데, 거기 이제 세입자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전세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월세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냥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5억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그게 넣어놓고 놀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활용하면 되고, 자기가 그 사업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상품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뭐랄까. 이건 우리도 좀, 그죠? 앞으로는 좀 은퇴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20평 같은 거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 다 파시고 요거 사놓고 실버타운 가시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투자 측면에서도 고객분에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보면은 항상 그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월세 수익에 오피스텔에 준해서 월세 수익에 대해서도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비슷한 뉴스로 비슷한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게 되게 많은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오늘 들리는 아파트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